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당신이 보내주신 행복한 하루를 위한 지침입니다. 이게 좀 흥미로운 게 하루를 평화롭게 보내는 방법으로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제안하거든요. 네, 맞아요. 처음 들으면 좀 역설적이죠.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. 내가 혼자서 모든 걸 통제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. 그걸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평화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인 거죠. 그렇군요. 네. 그래서 오늘 이 지침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게 당신의 일상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첫 번째 제안부터가 상당히 눈길을 끌어요.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나는 혼자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겠다. 이렇게 마음먹으라는 거잖아요. 네. 이게 근데 그냥 결정을 회피하거나 미루라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결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상황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.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주정해버리는 순간 있잖아요. 이건 좋은 일, 저건 나쁜 일, 이렇게요? 네네. 그러면 바로 그 판단에 따른 어떤 기대나 걱정이 생겨나고 만약 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죠. 정말 그렇죠. 네. 그리고 이 텍스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. 사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. 혼자가 아니다. 그럼 누구랑 같이 결정한다는 거죠? 조언자 같은 게 있다는 건가요? 정확해요. 여기서 조언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랄까.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항상 기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틀, 마음가짐을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. 생각의 틀이요? 네. 예를 들면 두려움이나 나는 부족해 같은 생각에 기반한 관점일 수도 있고요. 텍스트에서는 이걸 우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. 반대로 생각하면 내면의 지혜나 좀 더 평화로운 관점일 수도 있고요. 이건 신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. 아하.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조언자, 그러니까 어떤 관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경험하는 하루, 내가 경험하는 현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듣고 보니 그런데요. 살다 보면 정말 나도 모르게 이미 딱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때가 너무 많잖아요. 거의 반사적으로요? 맞아요. 정말 현실적인 문제죠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? 이미 결정해버렸을 때요. 네, 바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이 텍스트가 일종의 회복 절차 같은 걸 제시해요. 만약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막 찾으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저항감, 불편함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. 네, 그럴 때 있죠. 그게 바로 신호라는 거예요.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다른 가능성은 보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는 신호죠. 그 저항감이 신호군요. 그럼 그 신호를 알아차렸을 때 처음엔 뭘 해야 하나요? 첫 단계가 좀 재밌어요. 나는 질문이 없다.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 잊었다.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. 네, 질문이 없다고요? 네,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내가 이미 답을 안다고 혹은 뭘 물어야 할지 안다고 생각했던 그 전제 자체를 그냥 내려놓는 거죠. 판단의 기반을 흔드는 거예요. 와, 근데 문제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질문 자체를 놓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. 아니,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질문이 없어? 이럴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럴 때는 더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라고 해요. 최소한 이거 하나는 인정하자는 거죠. 적어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,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. 이 정도는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일단 내 감정부터 인정하는 거군요. 예를 들어, 지금 이 불안한 느낌 진짜 싫다. 이렇게요. 그렇죠. 바로 그거예요. 일단 솔직하게 내 불편함부터 인정하는 거죠. 그 다음 단계가 정말 핵심인데요. 네, 뭔데요? 그래서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고 희망하는 겁니다. 와,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고요? 보통은 어떻게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잖아요. 그게 괴로울 때조차도요. 이건 진짜 관점을 확 바꾸네요. 그렇죠. 내가 옳아야만 행복하다는 그 고집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인 셈이에요. 이 작은 바람,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는 이 생각이 사실은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살짝 여는 거거든요. 대단한데요? 네, 여기까지 오면 그제야 나는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보고 싶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쩌면 이걸 보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. 물어본다고 손해볼 건 없잖아.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, 다른 조언자의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는 거죠.
듣고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이 결국 결정이라는 게 나 혼자만의 고립된 행위가 아니라는 걸 계속 일깨워주는 장치 같아요. 정확합니다. 핵심은 그거예요. 결정은 언제나 당신과 당신이 선택한 그 조언자 사이의 일종의 합의, 동의를 통해서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. 당신이 어떤 관점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하느냐가 당신의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. 그렇군요. 네, 심지어 이 텍스트에서는 단 두 사람이 함께 평화와 행복을 선택하기로 진심으로 동의한다면 그 결정의 힘이 주변으로 심지어 세상 전체로 확장될 수도 있다고까지 이야기해요. 와, 정말 기쁜 이야기네요. 네, 당신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그 바람 자체가 세상을 향한 당신의 제안이 되는 셈이죠.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행복한 하루를 위한 지침은 결국 매 순간 내가 어떤 조언자, 그러니까 어떤 마음 상태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, 그리고 습관적인 판단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되돌리는 연습, 이게 핵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자각인 것 같아요.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조언자와 동행하고 있는지, 그리고 그 조언자가 당신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지지하는지를 계속 돌아보는 거죠. 당신의 결정 하나하나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을 넘어서 당신이 경험하는 이 세계 자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당신은 오늘 하루 주로 어떤 내면의 조언자와 함께 대화하며 결정들을 내리고 계신가요?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하루에 만족하시나요? 잠시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